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다면평가 폐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원주시장과 관련한 다른 경찰 수사 결과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원광수 원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사기준인 다면평가를 폐지하고 유예 없이 즉각 적용한 건 직권남용이라며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원 시장을 직접 고소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원 시장 측은 다면평가는 유예를 둬야 하는 현행법상 인사기준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시장까지 소환 조사한 경찰은 다면평가 즉각 폐지의 결정권자인 원 시장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법리 검토를 통해서 이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이번 건을 갖다 수사를 마무리해 주시는 바람. 이에 대해 원주시는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원주시 결정은 적법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기소하게 된다면 원광수 시장은 2023년 6월 9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 상실형을 면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원 시장의 직권남용 사건 외에도 시정 관련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경찰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 시장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과 전 하수과장의 원주천 하수관로 공사 외압 수사도 보안 수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원 시장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1년가량 남은 민선 8기 원주시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25일 남았습니다. 강원 정치권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지 12일 만입니다. 허영, 송기현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김도균 도당위원장 등 11명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번 선거를 지휘합니다. 선대위는 강원 지역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진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일단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출범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한기호, 권성동, 이양수 의원 등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건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와 당 수뇌부가 나서고 있지만 단일화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선대위 출범 일정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데 지금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보는 나옵니다. 반드시 필승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 정치권의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5mm 내외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14도에서 17도에 그쳤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순간 초속 15m, 산지에는 초속 20m의 강한 바람까지 예보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이 민간에 개방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금강산과 해금강이 눈앞에 펼쳐지는 동해 최북단 지역인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군사 긴장 등으로 폐쇄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고성 DMZ 평화의 길 코스 2곳이 올해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철문을 지나자 동해 최북단 고성 DMZ 평화의 길이 시작됩니다. 남방 한계선까지 걷는 A코스는 겨우내 닫혀 있다 지난달 29일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해안 철책과 지뢰지대 사이의 안전한 통로를 따라 15분가량 걷다 보면 고성 지역 DMZ 시작점에 도착합니다. 이 노란 선이 남방 한계선입니다. 여기서부터 DMZ가 시작되는데요. 이곳에서부터 북한은 차량으로 10분이면 닿을 만큼 가깝습니다. 4km를 이제 공간을 놔둔 거지. 너희 군인과 우리 군인이 가까이 있으면 싸우니까 떨어져라. 이곳부터는 유엔사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조금 더 가면 동해안에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금강 통문을 만날 수 있지만 지난 2023년부터 남북 안보 상황 등에 따른 군 당국의 요청으로 평화의 길 A코스는 남방 한계선까지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온 안보 요충지 금강산 전망대로 향하는 B코스가 3년 만에 재개방됐습니다. 금강산의 비경, 백두대간의 비경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이곳을 걸으면서 우리 남북이 갈려 있는 어떤 그 아픔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통일에 대한 염원. 고성 DMZ 평화의 길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27일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노력의 하나로 개방됐습니다. 개방 2달 만에 5천여 명의 관광객을 모으며 탐방 신청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군사긴장 강화 등으로 종종 폐쇄돼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국내 첫 산림이용 지능지구로 지정된 통일전망대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DMZ 안보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각종 제한 규정이 좀 풀리면서 향후 저희가 이제 한 24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아까 DMZ 탐방을 하면서 이제 자생물을 좀 탐방할 수 있는 그런 DMZ 산림 생태지구를 좀 조성할 계획이고요. 최북단 고성 지역이 DMZ와 해양경관, 산림을 융합한 안보관광지로 자리 잡아 각종 규제로 묶였던 지역의 수건을 풀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가수 황가람과 최유리, 밴드 소란과 너드 커넥션 등의 출연이 확정된 가운데 노천극장 외에도 잔디광장에 무대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에브리싱 페스티벌에는 매년 4억 내외의 원주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심과 거리가 있는 특정 캠퍼스에서만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월 제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영월 제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인근 주민 11명을 주민 생태조사단으로 위촉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되는 지역 자연생태 정보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생태조사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대화면 주민들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자원과 대학의 연구 자원을 연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평창 더위사냥 축제 같은 지역 축제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과 주민들의 소통 강화, 교통 문제를 포함한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새로 지은 별관 봉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에 운영을 시작한 새 별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연구시설과 방사선 종양과, 직업환경의학과, 치과, 간호국 등이 이전했습니다. 새 병원 본관은 문창모 기념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오는 2028년까지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새 병원 건립으로 입원실을 4인실로 변경하고 최첨단 수술실과 전문화된 중환자실을 갖추는 등
시설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전 이사장과 이사, 교직원 등 70여 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이 명절이나 생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전 이사장과 이사에게 수차례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전체 교직원 120명 중 절반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전 이사장과 이사 2명을 형사 고발하고 교비 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 9천만 원가량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농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횡성군 귀농귀촌 종합학교가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횡성군은 귀농귀촌한 예비 농민 40명을 모집해 학교를 운영하고 6월 1일까지 주말마다 4차례 농사법과 농촌 생활 이해, 농촌 갈등 관리, 지역 농촌 정책을 교육합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귀농 교육 80시간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응모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부족한 읍면 지역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9개 읍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문마급과 불온면 마을 공부방 2곳에 필요한 강사를 파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